이번 챕터에는 파이널 컷 X에서 특별하게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핸드폰이나 DSLR을 사용하셨을 때 카메라에 사운드가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영화나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운드가 없어요. 하지만 영상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이거 지금 현재 미싱 플러그인이라고 뜨는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깔고 나서 따로 재부팅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여기서 영상과 사운드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슬레이트 치는 부분. 이렇게 슬레이트 치는 부분에 가서 그래서 마커를 정확하게 찍어 주신 후 영상 안에서도 내가 시각적으로 보는 슬레이트 치는 부분에 가서 마커를 서로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M을 눌러서 마커를 찍어 주시면 되고요. 마커를 찍어 주신 이후에 클립 두 개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그 다음 가서 싱크로나이즈 클립 동기화시키는 클립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클립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 나서 어느 이벤트에 종속이 될지를 물어보고요. 시작되는 타임 코드를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오디오를 이용해서 난 동기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오디오가 없죠. 그래서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 카메라에 원본에 소속되어 있는 사운드를 디셈블 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스텀 쪽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화면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지만 이 부분 무엇을 기준으로 동기화 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퍼스트 마커가 있고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서 타임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서 OK를 눌러주시면 클립 모양의 싱크로나이즈 클립이 나오고 이 녀석을 실제로 가지고 프로젝트 창에 임포트를 하시면 사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동기화 시킨 다음에 사운드 쪽으로 가서 사운드 인스펙터로 들어오셔서 아래 사운드 쪽으로 보시면 사운드 채널에 해당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무엇이다? 제가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카메라에 대한 사운드를 어떻게 한다? 디셈블 시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사운드 자체가 결합이 안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V자를 눌러서 동시 녹음 사운드를 넣을지 안 넣을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싱크로나이즈 클립이라는 거는 하나의 컴파운드 클립처럼 속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운드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맞추고 나서 싱크를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해야 될 때는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에디터 창으로 들어와서 수정을 해주시고 나가주시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대부분 영화팀, 드라마팀에서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특히 영화팀이요. 사용하시게 될 텐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파이널 컷 X에서는 동기화 시킬 때 파일이 하나 단위밖에 안 돼요. 클립 한 번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후에 제가 이거를 자동으로 제가 매크로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결합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VR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동시에 VR을 다루면서 유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새로운 이벤트를 만드시고요. 이벤트를 만들었을 때 VR이라고 하는 이벤트명으로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VR 영상을 편집하실 때 꼭 오토 세팅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만드시고 난 뒤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저희가 또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다른 거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VR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새로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고 이 안에 들어오셔서는 제가 지금 바탕화면에 미리 옮겨놨는데 VR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이 VR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모노 영상이에요. 모노 영상이라고 해서 한 평면 안에 360도가 표현이 된 거고요. 가끔 보셨을 거예요.
화면이 왼쪽 오른쪽 똑같은 화면이 나눠지는데 제가 아까 전에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VR 영상이 각기 나눠지면서 사용이 되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스테리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스 VR 모노를 이용해서 볼 텐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내리시면 끝나요. 근데 그 전에 알아보실 거 VR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뷰어 창의 이 클립은 360도에 4096에 2048의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달라진 점 뷰어 창에서 보시면 기존의 트랜스폼뿐만이 아니라 360도에 해당해서 저희가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기능까지도 들어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D를 눌러 제가 가지고 왔고 실제로 그러면 프로젝트도 360도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플레이를 해도 실제 VR 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평면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영상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노처럼 보이는 거라 평면 VR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실제 VR처럼 보시려고 한다면 뷰어에서 360도 뷰어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두 개의 창을 이용해 나는 볼 거예요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 지금 현재 이 창 또한 보시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끄고 사용을 해주시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하시면서 인, 아웃, 저는 이 부분을 커맨드 L을 눌러 루프를 시켜 반복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물이 흐르는데 제가 보고 있는 물도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은 단순히 평면도지만 왼쪽은 제가 VR 헤드셋을 끼고 있을 때의 모습이라 클릭 상태에서 좌우로 고개를 돌리시면 어떻게 된다? 이에 대한 영상에 대한 정보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보인다. 그래서 워터마크 지금 현재 여기서 사용했던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워터마크까지도 충분히 360도로 다 보이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좀 중요해요. 제가 이 화면에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뷰어 창에서 홀리존을 이용해 제가 십자격선을 이용해 각각의 중심축을 보시면서 조절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는데 여기는 실제로 고글을 쓰고 나서 회전하는 머리에 제가 머리에 쓰고 있는 고글에 해당해서 시선이지 제가 이걸 규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보세요 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비디오 클립 선택 후 인스펙터 쪽으로 와서 비디오 인스펙터 쪽으로 오시면 자 트랜스폼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화면에 각도 조절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키프레임을 이용해 처음은 여기를 보고 있지만 특정 시간 이후에는 나는 고개를 돌려서 강제로 이렇게 움직여줘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고개를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흐르는 강물을 보다가 이제 강제적으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VR 체험관에 가시면 뭐 청룡열차나 기타 등등등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제적인 시선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나서 VR로 저희가 놀이기구 타듯이 여기서 여기 강제로 보게 하지만 고개를 돌려서 왼쪽도 볼 수 있죠. 그렇게 조절이 되니 이 부분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VR 영상을 편집하시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거 또는 유의해야 될 거는 바로 영상이 겹쳐지면서 어색한 부분이 바로 아래 땅 부분과 하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리터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카메라 제조사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해줘요. 또는 외부 프로그램을 써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색하다 라고 하시면 필터 창에 들어오셔서 360도를 클릭하시면 360도 패치가 있습니다. 이 패치를 이용해 실제 비디오 클립에 넣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임팩트 창에는 360도 패치가 떴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해요. 이제 여기에서 그냥 봤을 때는 이거 수정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셋업 모드를 눌러 주셔야지 나는 영상에 던을 눌러서 영상에 어느 부위를 갖다 붙일지가 선택이 되고요. 이 설정 과정이 끝나시고 난 뒤에 꼭 부위를 다시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내가
아, 영상이 여기 있는 영상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VR에 대해서는 VR 전용 트랜지션부터 시작해서 필터 뿐만이 아니라 타이틀 쪽으로도 오시면 실제로 360도 VR 영상에 적용 가능한 타이틀이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드래그를 통해 영상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360도 안에 적용되어 있는 글씨를 적용시킬 수 있으니 타이틀이나 기타 등등 편집을 하실 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R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AR 지금 현재 VR 이제 뷰어를 끄고요. 홀리존을 끄기 위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할 텐데 여기서 오버레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영상에서 오버레이라는 거는 내가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버레이를 확인하기 일반 영상에 와서 실제로 오버레이를 활성화, 타이틀, 액션의 세이브 존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떠서 내가 자막이나 움직임이 이 화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미리 가이드가 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드를 제가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커스텀. 가령 내가 지금 현재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인스타그램도 같이 올릴 거예요 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용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때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무료 프로그램 키노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문서에 오시면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되는지 크기를 정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16대 9가 중요하죠. 출력 소스에 맞는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나서 무엇을 할 거냐면 쉽습니다. 선택. 나는 왼쪽에는 로고가 들어갈 거야. 나는 포맷을 들어가서 채우기는 없고요. 채우지 않음. 나는 테두리의 색깔만 선을 좀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도 좋지만 약간 화사한 색이 좋아요. 저희가 일반적인 원색을 섞일 거라 좀 화사한 색으로 넣고, 또 나는 여기에 만약에 이름이나 기타 등등 나올 때는 왼쪽에다가 넣고 이 정도 사이즈에 여기 크기에 맞춰서 집어넣어줘 해놓고, 자료 화면이나 기타 등등은 오른쪽 이 정도에다가 넣어줘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해당하는 오버레이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주면 좋고요. 근데 색깔은 다 다르게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 나서 내가 인스타그램 용이야. 화면의 한가운데 어떻게 돼야 된다? 똑같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인스타그램 용으로, 자, 여기 오고 정렬해서 화면 크기, 너비 크기를 전부 다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1080 1080. 그러면 108 가로 세로 1080에 해당해서 화면에 딱 중앙 요게, 그래서 난 이건 인스타용으로 쓸 거예요 라고 해서 티내주면 되겠죠. 인스타그램이 1대1이라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해놓고 나서 스타일 또한 인스타그램에 가까운 색상으로 내가 변환을 줘서 알아보기 쉽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 나서 자, 파일에 가서 내보내기, 거기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내 이미지를 나는 png 파일, JPG는 일반적인 사진이겠지만 PNG는 투명한 용지에다가 제가 그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을 눌러서 제가 바탕화면으로 데스크탑에서 무제2라는 이름으로 빼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빠졌고, 그 다음 나서 파인더로 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셔서 지금 쉽게 하자예요. 저희가 포토샵에서 일일이 다 만들어 와도 되지만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도구업을 이용해 요술봉, 그래서 흰색을 드래그 델리트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 커맨드 S 세이브를 해놓고, 그 다음 나서 임포트를 할 건데 어디에서 임포트 하냐, 브라우저에서 임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뷰어 창 안에서 나는 커스텀 오버레이 선택을 해줘.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 나는 데스크탑 무제 2 안에 무제 2 그림이야 라고 하면 지금 보이세요? 오버레이가 단순히 네모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화면 크기로 비율을 보면서 작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긋나는 거나 자막의 위치가 어긋나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언제나 끄는 거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꺼져요. 그래서 온오프도 되니까 여기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널 컷 X 안에서 출력하는 방법은 쉐어를 창을 이용해서 저희가 출력도 가능하지만 제가 파이널 컷 X가 아니라 제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파이널 컷 X 안에서 출력을 한다면 파이널 컷 X 안에서 규격되어 있는 비트레이트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파이널 컷 X가 아니라 아예 출력을 전문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 챕터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컴플레서 부분을 나중에 해볼 거예요 라고 했던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이후에 파일에 가셔서 Send to Compressor를 이용해 새로운 작업을 진행시켜 주세요 라고 작업 배치를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좀만 기다려 주시면 컴프레서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우선 사이드바는 똑같이 왼쪽에 있고 그 다음 나서 오른쪽은 인스펙터 창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봤더니만 나는 0004에 해당하는 파이널 컷 X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나는 이제 원하는 코덱을 add를 통해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코덱을 넣을 수가 있죠. 가령 422 애플 프로레스 422를 사용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아래 보이는 내가 저장을 위한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H264 나는 카카오톡으로 300메가짜리로 보내야 돼. 264. 그래서 방송용으로 우선은 규정은 하지만 실제로 선택을 해주시면 우선은 나는 파이널 컷 X 0004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애플 프로레스 422 코덱으로도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 나서 H264로도 출력을 할 거야. 위치는 데스크탑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데스크탑을 설정을 못하신 분이나 위치 경로가 다른 분들은 선택 후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경로를 따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애플 프로레스 422는 정해진 비트레이트가 딱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선 지우고 카카오톡으로 내가 친구한테 보낼 거야. 카카오톡은 대표적으로 동영상이 300메가 미만입니다. 이럴 때 여기 안에서 비디오 쪽으로 오셔서 비디오 쪽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화면의 사이즈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1920에 1080짜리 영상으로 출력을 할 거고 PAR 픽셀 비율에 해당해서 1대1로 해줘. 우리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코덱 안에서 PAR이 픽셀 비를 조정해서 1440에 1080에 해당하는 영상을 1920에 1080으로 사이즈가 넓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고요. 초당 비트레이트 1080p는 프로레시브로 강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없지만 컬러 스페이스는 내가 어떤 영상으로 출력을 하는지에 맞춰서 컬러 스페이스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있으니까 하나씩 봐주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트레이트.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기보다도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화면이 4K라고 해서 무조건 화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용량이 큰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1920에 1080을 강제로 3840에 2160이라고 하는 UHD급으로 올려도 용량은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A4 용지에 프린트를 한 걸 B4 용지에 프린트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확대 프린트를 한 것 뿐이라서 얘네들이 직접적인 화질에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해상도에 따라서 뿌옇게 보이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4K, DCI 4K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원본을 1920에 1080에 두지만 그 화면 안에 화질을 담당하는 부분인 비트레이트, 즉 색상에 해당하는 정보값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초당 비트레이트를 설정함으로써 용량이 증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질은 화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규정을 짓는 비트레이트가 몇이냐가 화질을 지정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착각을 하냐면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기타 등등을 보시면 전부 다 화면 크기에 비례해서 비트레이트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면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화질이 좋아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데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하시거나 무엇인가를 하실 때 코덱에 대해서 무슨 코덱을 지원하고 어떤 프로파일을 쓰는 건지도 확인을 해 주시면 화질을 우선순위로 해서 카메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에 보시면 처음부터 내가 화면 비율을 어떻게 잘라서 보여줄 것인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핸드폰 형식으로도 되고요. 뭐든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유튜브 형식으로,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형식의 1대1로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화면을 할 수 있고요. 퀄리티 부분도 있으니까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 영상을 단순히 출력하실 때 여기서 워터마크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텍스트 오버레이까지, 그리고 색상의 밝기만 약간 더 밝게 할래 라고 해서 여기서 필터까지도 되납니다. 그 다음 나서 이 설정 값을 나만의 값으로 가지고 싶어. 가끔 유튜브를 계속 찍으시는 분들은 촬영하고 편집하고 났더니만 10분짜리야 15분짜리야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연출자 또는 그 채널에 확인을 하기 위해, 친구들한테 확인을 하기 위해 보낼 때 그 시간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진 이 비트레이트 값이 비슷해요. 이럴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값을, 그러면 내가 따로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땐 여기 지금 현재 사이드바 안에서 아래에 보시면 플러스가 보입니다. 플러스에서 뉴 세팅을 누르셔서 내가 나만의 세팅 값을 저장을 할 거야. 친구한테 보낼 때는 H264 MPG4에 해당하는 H264니까, 그리고 카카오톡 용이에요 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새롭게 이렇게 됐을 때 얘도 추가시켜서 이 값 안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다시 비디오 소스 경로를 정해주시고, 비디오에 해당하는 무엇을, 비트레이트를 실제 커스텀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비트레이트를 조절하시고 300메가 미만으로, 숫자를 키보드로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 이 정도 맞죠? 그리고 나서 화면 사이즈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기 위해 규정을 지어 놓고, 그 다음 나서 여기서 스타트 비치를 눌러 주시면 출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왜 카카오톡 용이야 라고 이렇게 커스텀 세팅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컴프레서를 종료하고, 그냥 여기가 끝났어요. 쉐어 세팅창에 오셔서 커스텀 세팅에 가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만든 카카오톡 세팅이 보입니다. 여기서 OK를 눌러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 나서 출력을 카카오톡 세팅으로 맞춰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비트레이트를 조절해서 보여줘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비트레이트를 여기 쉐어창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이널 컷 X에서는 저희가 좀 약간 특별하게 카메라, 시네마 카메라에서 쓸 수 있는 R3D 파일과 R3D라는 파일과, 그리고 캐논에서 만든 C200, C 시리즈에 해당하는 시네마 카메라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클립은 원본 파일이 무엇이냐면, 인스펙터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카메라, 레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카메라 세팅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파이널 컷 X를 지원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몇 가지 깔아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 제조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좀 LUT를 말씀드리면서 말했던 부분이죠. 꼭 카메라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LUT를 다운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보시면 각각의 회사, 캐논과 레드 카메라 회사들은 레드 애플 워크플로우에 해당하는 인스톨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깔아주시면, 작업을 해주시면
R3D 파일 자체를 압축을 따로 뭐 422로 트랜스폼 바꾸거나 뭐 그러지 않으셔도 바로 실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파이널 컷 X를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한 부분을 좀 약간 의도적으로 뒤로 미뤘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핸드폰이랑 DSLR을 좀 중점으로 많이 말씀드린 거고요. 컨테이너 형식을 갖고 있는 파일을 카메라를 SD 카드를 입력을 하거나 기타 등등 가지고 오시면 좀 파이널 컷 X에서는 원본을 좀 아끼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무엇이다? 임포트를 하고 난 뒤에 보시면 AVC라고 하는 방송용 코덱을 딱 보시면 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임포트 창에서 스트림 모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모드와 스트림 모드 둘 다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클립을 보시면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 보시면 카피밖에 안 돼요. 파이널 컷 X에서는 원본 소스를 보관하기 위해서 카피밖에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제가 뭐 카피를 해서 라이브러리 안에도 넣는 것도 좋겠지만 이 카메라 속성 그대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래 보시는 아카이브를 이용해서 아카이브 형식으로 난 저장을 할게요 라는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 소스 전체를 아카이브로 저장을 하시게 된다면 아카이브를 바탕화면에 내가 보관용으로 AVC로 할 거야 라고 해서 만드시고 실제로 넣어서 좀 기다려 주시면 왼쪽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데크창에서 뭔가 작업을 진행 중이죠. 이 작업이 끝나야지 저희가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끝났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AVC 폴더로 가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보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뜹니다. 얘는 저희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압축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 데스크탑에 있던 AVC에 있던 소스를 가지고 올게요 하고 타고 들어가도 보세요. 얘도 원본 속성에 원본 SD 카드가 그대로 복제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피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지금 저는 AVC 방송용 컨테이너 갖고 있는 것들을 강제로 해제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까지 작업이 끝나면 이제는 저희가 출력까지 원하는 부분까지 다 출력을 하신 이후에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라이브러리 안에 카피를 이용을 해서 임포트를 하셔던 아니면 기타 등등 리뷰를 하시든 상관없이 라이브러리 안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가 캐시 파일부터 해서 기타 등등 나머지 파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인스펙터에 오시면요, 그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 전체 용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파이널 컷 X는 라이브러리 안에 다 생성이 되어 기본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세팅에 들어오시면 내가 미디어 부분만 어디에다가 지정을 할지, 백업 파일은 어디에다 지정할지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용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녀석이 꼬이기 시작하면 진짜 소스가 각각가 흩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다시 모아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캐시 파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외부에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내부에 되어 있거나 어느 외장 하드에 연결되어 있고 어느에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속해 있는지, 어떻게 용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불필요한 파일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자, 파일 안에서 나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나는 그에 대해서 필요 없는 델리트 제너레이터 라이브 파일을 이용해서 이 안에 오시면 나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렌더링 파일을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게 저희가 미리 보기 형식으로 수학적 연산을 한다는 거였죠. 그 다음 나서 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 내에 있는 건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 지울게 라고 하는 건데, 라이브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제일 가볍게 해주기 위해 5를 눌러주시면 편하고, 여태까지 만들었던 옵티마이즈나 프록시 파일까지 난 다 지울게요 라고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1, 2, 3, 예, 실제로 다시 한번 라이브러리를 눌러주시면 용량이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량이 줄어들어도 실제적인 원본 파일과
지금 현재 다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단순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 파일만 날아갈 뿐이지 다른 게 날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파이널 컷 X 라이브러리를 따로 저장을 해두시면 저희가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도 자료 화면을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라이브러리만 여시면 그 안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카피로 임포트를 하셨으면 언제든지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자료 화면 형식으로 빼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